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은 1,500점 이상. 드라마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현실에 잘 없으니까 공부로는 정말 끝판왕이다. 만약에 우영우와 같은 변호사가 입사를 한다. 스쿠버 다이빙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래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만약에 어쏘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틈틈이 가서 고래 얘기를 같이 할 것 같아요. 법리 싸움이 기존 법정 드라마하고 좀 많이 다르다. 뭔가 사건 해결 방식이 후루룩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불편.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증거가 튀어나오고 그거를 또 막 변호사가 찾고 막 찾아가고. USB 막 분실되고 부수면 증거 없어지고 이게 사실 실제랑은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영우 드라마 속 이 장면 현실과 너무 똑같아서 놀랬다. 너무 많아요 진짜. 최수연 변호사가 여기 롤 딱 하고 근데 진짜 저는 저의 옛날을 보는 줄 알았어요. 밤 좀 새본 어쏘가 분명히 고증에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변호사 김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변호사 신명진입니다. 주변에서 우영우 보신 분들이 평가가 어떠세요? 현직 판사인 제 친구가 인스타에 법리적인 다툼에 고증이 너무 잘 됐다고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를 정면으로 내세운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대부분 변호사가 증거를 찾아 돌아다니는 탐정처럼 묘사되거나요. 돈만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악인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는데 우영우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좀 타실적으로 묘사되고 선한 이미지도 좀 갖게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은 1,500점 이상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지. 드라마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현실에 잘 없으니까 사실 뭐 로스쿨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서 그렇게 고득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두 가지를 다 해냈다는 거는 뭐 공부로는 정말 끝판왕이다. 성적을 받는 게 로스쿨에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이 3년은 내가 공부만 하겠다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적이 내가 앞으로 일할 그 직장을 좌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달린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 우영우 변호사가 정말 성적, 실력으로는 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역할을 보려면 우영우를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명석 변호사님은 로펌에 있는 정말 존경받는 선배의 전형인 것 같아요. 파트너 변호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인격은 또 다 제각각이잖아요. 믿고 따르고 싶은 선배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 싶은 선배도 있는데 정명석 변호사는 진짜 그런 면에서 후배들이 믿고 따르고 싶은 선배의 전형적인 모습, 되게 좀 따뜻하면서도 확실하게 지도해주시는 그런 변호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위계가 좀 강한 집단이라고 하면은 아랫사람이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명석 변호사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거를 되게 시청자들이 좋아했잖아요. 연차가 좀 다르고 선후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사건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 밑에 어쏘 변호사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급으로서는 위에 있고 연차가 높다고 하더라도 선배인 파트너 변호사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럼 그대로 한번 진행해봐 라는 게 조금 더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쏘 변호사는 권민호 변호사랑 최순 변호사잖아요. 우리 권모술수 권 변호사님이 좀 굉장히 네티즌들의 문매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좀 그럴 법하죠.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도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변호사 숫자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특히 저희가 대부분 1년씩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럼 매번 연봉 테이블 협상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사회이죠. 특히 전연차 때는 선택을 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일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요. 그렇게 내가 나만 잘나고 싶어, 나만 뽐내고 싶다는 유형을 많이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권모술수형 권 변호사는 단기형 레이스를 펼치는 사람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평판이 정말 중요해요. 실력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성,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료와의 관계가 다 포함된 평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아침 햇살,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우리 최수연 변호사가 롱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영우와 같은 변호사가 입사를 한다. 저희 영상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분들은 우영우 변호사를 동기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다. 좋아요가 그랬더라고요.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죠. 스마트하시죠. 리서치만 맡기더라도 우영우 변호사는 완벽한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고루한 방식을 고집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봐야 돼. 민사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영우 변호사 같은 친구가 들어온다면 그 사고를 저희도 깨면서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래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우영우 변호사가 만약에 어쏘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틈틈이 가서 고래 얘기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시다가 이준호 씨처럼 점심시간에만 합시다 하시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법리 싸움이 기존 법정 드라마하고 좀 많이
다르다. 기존 법정 드라마 중에는 물론 잘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되게 갑자기 생뚱맞은 증거들이 팡팡팡팡 튀어나와가지고 후루룩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나 영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영우는 되게 법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법리 싸움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사건 해결 방식이 후루룩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불편. 그리고 저렇게 갑자기 증거가 튀어나오고 그거를 또 막 변호사가 찾고 막 찾아요. USB 막 분실되고 부수면 증거 없어지고 이게 사실 실제랑은 너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쌓인 게 많아 거기에. 법리 싸움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희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우영우 드라마 속 이 장면 현실과 너무 똑같아서 놀랬다. 너무 많아요, 진짜. 일단 최수연 변호사의 방이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책상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고 최수연 변호사가 여기 롤 딱 하고 수면 바지 같은 거 입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저의 옛날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소품들도 너무 리얼하고 복장도 실제로 어서 변호사들이 밤을 많이 새거든요. 일을 하다가 회의가 있으면 급하게 정장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방에 있던 긴 옷장마저 똑같은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100% 실제 로펌에서 근무한 밤 좀 새본 어쏘가 분명히 고증에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법정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대법정을 항상 배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작은 소법정, 중법정들을 좀 많이 가는 거 맞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웅장해 보이려고 일단 큰 법정을 쓴 거는 맞는데 아주 디테일하게는 민사법정하고 형사법정하고 그 당사자들이 앉는 자리 자체가 배치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태수미 변호사가 우영우한테 이거 변호사 가방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었어요. 변호사 가방이라는 게 사실 브랜드나 메이커는 없지만 존재하거든요. 그 가죽의 그 질감과 이미 약간 손때 묻고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넣어가지고 약간 축 처진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살리고 이거 누가 봐도 변호사 가방이라 제가 챙겨놨어요 이런 대사까지 치는 걸로 봐서 실제로 변호사분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태수미 변호사의 가방조차 우리가 변호사 가방이에요. 너무 변호사 가방이에요. 누가 질문했던 것 중에 동그라미 지금 재판 중인데 왜 저렇게 문 열고 들락날락거리냐 너무 거슬린다. 그게 되나요? 됩니다. 되죠. 네. 그게 모든 재판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기자님도 지금 법원 가셔가지고 그냥 어떤 법정에 그냥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시죠. 이건 다 뺏기실 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저는 우영우가 변호사 윤리강령이 붙어있던 자리에 의뢰인이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영우는 상대방이 작성한 편지를 거기다 딱 붙이는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저도 이제 거의 8년차, 9년차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초심을 다시 되짚어보는 일들을 잘 안 하게 된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가졌던 초심은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계양심시 사건을 하다가 자수감경이라는 것을 놓쳐가지고 오히려 다른 곁다리 주장들을 막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보면 의뢰인에게 정말 감정이입을 하고 정말 잘해주고 싶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기본은 놓쳤던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변호사의 역할, 좋은 변호사라는 게 꼭 어떤 걸까? 정말 의뢰인 편에서 모든 거를 다 감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것만이 변호사의 자질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살짝의 실수를 보여줬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준 것 같아요. 누구나 완벽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천재소녀, 어이루 어차피 1등을 우영우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판단 미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은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듣다가 감동받았어요. 저는 가장 좋은 장면은 봄날의 햇살이에요. 최수연 변호사가 로스쿨 다닐 때부터 자기가 뭔가 착한 척한다라는 욕도 먹어가고 위선 아니냐라는 말도 들어가면서 우영우 변호사를 굉장히 가까이서 엄마같이 챙겨왔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많은 시청자들을 울린 장면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이게 어쨌든 드라마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웠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을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입해서 충분히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수연 변호사의 봄날의 햇살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이웃으로서 같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봄날의 햇살같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웨딩드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고 할 만한 사소한 사건이지. 케이스가 아닌 게 웨딩 업계 관련해서는요 시간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웨딩 당일인데 꽃이 배달이 안 왔다. 대형 사고거든요. 음식이 안 나왔다?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실제로 많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식 계속 딜레이되고 예약 취소하고 보증 인원 걸어놨다가 취소하고 당장 결혼식 당일인데 신랑 신부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뭐 어떡할 것인가. 이런 케이스들 사실 충분히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남이 보기에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개인 당사자에게는 그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재판 받아본다. 내가 진짜 틀렸다고? 내가 판사님 앞에서 내 얘기 한번은 해보고 끝낼 거야.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사소한 사건이라는 건 변호사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다루기 쉬우니까 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뿐이지 우리 현실 생활에는 진짜 대부분은 인상을 그런 것들이 많죠.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우영우는 되게 객관성을 유지하잖아요. 의뢰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연차일 때 제일 어려운 거고 의뢰인이 뭔가 나한테 말을 안 한다거나 뭔가를 속이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1차원적으로는 자기가 제일 힘들죠. 의뢰인한테 너무 몰입하면 힘들어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의뢰인과 내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또 의뢰인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변호사가 나를 정말 공감해주는구나,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의뢰인은 허무맹랑한 걸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럴 때 사실 변호사는 딱 잘라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의뢰인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의뢰인이 이 변호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오히려 정말 사건이 저희가 산으로 간다고 표현해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또 그게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하되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공감해줄 수 있는 그 선을 잘 넘나들 수 있는 게 정말 훌륭한 변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펌 내 변호사들이 굉장히 아까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로펌 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 나를 픽해야지 내가 사건을 맡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퍼포먼스를 잘 하려고 하고 사건으로서 경쟁하는 게 사실 진짜 치열하죠. 의뢰인이 선배한테 와, 김 변호사 일 잘하더라고요.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그 마음 그거는 다들 너무너무 불타오르는 거죠. 변호사는 결국 단위 시간당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의 노동력의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치로 평가받게 되고요. 로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몇 시간을 찍었느냐가 이제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금액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펌마다 좀 다른데 어쏘들의 월간 타임 내역을 전체 회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쫙 매겨가지고 누구는 몇 시간, 누구는 몇 시간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 이상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탁 쳐져 있고 그런 게 매달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피말리죠. 우영우 김밥처럼 즐기시는 음식이 어떤 게 있을지. 전 샌드위치. 저도 샌드위치. 샌드위치 제일 많이 먹고 김밥도 많이 먹고 점심 안 드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다 신경계가 탁 항진돼 있으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 사건에 몰입하고 있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뭔가를 먹게 되지 잘 않는 거예요. 변호사분들은 주로 커피 드시죠. 식사는 좀 간단히. 도시락 챙겨다니면서 잘 먹습니다. 근데 요새 배달이 또 잘 돼 있어가지고 로펌 사내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그 극 중에서. 네.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오, 실제로?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혼했다 이런 사례도 되게 많고 변호사 시장에서 시즈널하게 도는 가십들도 막 있어요. 뭐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했던 게 발각됐다더라 소문이 도는 것들도 있고. 사내 연애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내에서 자주 보다 보면은 정분이 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젊은 남녀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전 또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영우가 지금 되게 전연차 변호사, 신입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신입 변호사의 라이프 스타일상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업무에 미숙하니까 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로펌 밖으로 못 나가고 거기서 갇혀서 계속 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로펌 내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고 연애든 아니면 우정이든 결국은 그 내부에서 뭔가가 자꾸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남자 소개를 받아서 누굴 만나러 간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펌 내부에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송무 직원 또는 다른 전문가 스태프분들이랑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성무직원과 변호사의 관계는 극 중에서처럼 밀착될 수밖에 없나요? 서면을 작성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외에 모든 업무를 다 해주세요. 하다못해 문서 서식에 뭔가 잘못됐다거나 기록을 복사해 와야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까지 하려면 송무 직원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상호 협조적이고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삼촌같이 사촌 오빠같이 많이 챙겨주고 실제로 표현 자체를 어떤 변호사님 모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갖춘 로펌은 송무팀만 있는 게 아니고 운행팀이 따로 있어서 멀리 재판을 갈 때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팀도 있고 도서관 팀이라고 해가지고 기초 리서치에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해 주시는 팀도 있고 로펌이라는 데가 변호사 혼자 잘해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코워킹이 잘 되어야지 사건이 잘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팀의 도움을 받아서 로펌 변호사가 일을 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영우의 어떤 점 때문에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저는 고민거리를 계속 던져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1, 2화 막 시작했을 때는 뭔가 힐링 드라마야 너무 예쁘고 좋아 해서 사실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냥 예쁘고 좋은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막상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고증이라든가 법리 전개라든가 이런 게 너무 탄탄하고 권민우 변호사와 우영우 변호사를 대비시켜서 보여줄 때 그런 고민을 전연차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은 특별한 고민 없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변호사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변호사로서 너무 기쁘고요. 또 워낙 현실 고증이 잘 된 드라마니만큼 만약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저희의 후배님들이 계시다면 드라마 보면서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좀 예측해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웃집 변호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